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짧은 시간을 갖게 된 김영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꿈은 몇 cm일까?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 키는 굉장히 작아요. 제 이름은 김영웅이라고 하고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뼈가 약하고 잘 자라지 않는 고령성 부전증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되게 어렵죠? 고령성 부전증, 머리가 좀 모자라나? 자, 고령성 부전증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릴게요. 우리 몸속에 이제 여러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 중에 이제 뼈 세포들을 잘 이렇게 형성하게 만드는 콜라겐 단백질이 있어요. 콜라겐 단백질은 건축물로 따지자면 이렇게 시멘트 같은 역할, 층층이 잘 결합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 정보들이 콜라겐 단백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선천성 희귀 난치성 질환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를 가져오냐면은 뼈가 잘 자라지 않고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유년 시절에 뼈가 계속 쉼 없이 부러지기 일쑤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나이 되기 전까지 거의 생애 절반가량을 병상에서 지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몸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오는데 예전에는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친구는 장애가 너무 심해 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입학도 거부하고 또 초등학교를 못 다니다 보니까 졸업장이 없네? 중학교 입학도 거부하고 대학에 가서도 제가 특차 자격이 주어졌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장애로 어떻게 우리 학교에 다닐 겁니까? 하고 계속 번번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민이 들었죠. 이 인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좀 더 앞으로 치고 나가서 이 어려운 현실들을 깨고 더 앞으로 전진해서 내 미래를 개척해 나갈까? 아니야. 난 여기밖에 안 돼. 나는 키도 작고 몸도 약하고 하니까 어차피 학교 가도 또 다칠 거야. 그러면서 또 좌절해야 될까?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어요. 항상 어렵고 힘들었지만 30번 넘게 뼈가 부러지고 번번이 학교에서 거절당하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항상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초등학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저를 문진박대 했던. 그래서 학교 편입에 성공을 하고 졸업장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중학교에 들어가서 또 편입에 입학에 성공을 하고 대학도 저를 이렇게 환영하는 대학을 어렵게 찾아가지고 대학 입학에도 성공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제가 선택의 길에서 좌절을 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네.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몸이 약하고 그러니까 또 불쌍해서 넣어줬겠지 해서 제가 이 증빙 자료 요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인터넷 시대라서 자 보시면 초등학교 성적표인데 6년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다른 친구들 열심히 따라갔고요. 이거 하나만 또 씁쓸하잖아요. 중학교 성적표, 고등학교 성적표. 네, 계속 이렇게 남들과 경쟁했을 때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고 계속 노력을 했고요. 내가 대학교 성적표를 안 보여주면 사람들이 또 더 안 믿겠다 해서 제가 어젯밤에 밤새벽에 대학교 성적을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몸이 약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부딪히서 다치면 어떨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계속 과외활동에 참여를 했고요. 보시다시피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저 춤 좀 잘 춥니다. 네. 그리고 악기도 다루고 이렇게 미국에 가고 여러분 박찬호 선수 아세요? 네. 제가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할 때 경기장에 가서 직접 응원도 했었어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라는 좁은 공간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밖에 나오면은 저를 알아봐주는 사람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키도 작기 때문에 앞자리에 안 앉으면 김영웅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아시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직접 나서서 참여하고 찾아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몇 분 계시죠? 예, 한 분씩 제가 성함을 알려드릴게요. 이분은 20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세요. 일본의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분이신데 양팔이 없으세요. 또 양다리가 없으세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갖고도 교직에 취직을 하셨고 초등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또 좀 더 발전해서 방송국 아나운서도 하셨어요. 그랬던 분이고 이분은 누구신지 아세요? 그렇죠. 이분하고 같은 해표증이라는 그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인데 최근에 이제 많이 유명해지신 분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또 부인을 얻으시고 최근에 또 2세를 가졌다고
자랑하신 호주의 닉 부이치치입니다. 또 맨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예전에 슈퍼맨이라는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했던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분이에요. 슈퍼맨 하면은 미국의 상징이잖아요. 강력한 힘의 원천. 그런데 이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목 아래로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전신 장애인이 됐습니다. 근데 슈퍼맨은 현실에서도 슈퍼맨처럼 꿋꿋하게 자기를 이겨내고 사람들한테 희망의 증거가 되었어요. 오토다키 히로타다 일본에 있죠. 닉 부이치치 호주에 있죠. 크리스토퍼 리브 미국에 있죠. 한국에 누가 있죠? 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에게도 자신의 숨겨져 있는 꿈이 몇 센치인지를 찾아주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넘게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론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노하우를 가르쳐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왜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세요? 삶을 살면서 내 안에 이걸 왜 할까? 이건 왜 그럴까? 이건 왜 나한테? 이건 왜 그쪽으로? 왜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특히 이렇게 성인이, 직장인, 주부, 어르신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고민 상담을 들어봐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뭘까요? 아줌마 아저씨. 제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공통점이죠? 왜?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내가 왜? 그러면서 내가 정말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계속 빠지죠.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힐링이다, 사람들끼리 서로 멘토링을 하고 위안을 받고 하는 내용들 많이 봤죠. 그걸 보면 어떤 걸 느끼세요? 그 사람들이 삶에 지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나서 내 행복이 뭐였구나 하고 찾는 과정을 여러분 어린 나이지만 충분히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대, 초, 중, 고, 청년들, 대학생들까지. 자, 여러분들 세대의 가장 고민거리는 뭔가요? 아까는 어른들은 어떤 고민이 가장 많았죠? 왜라는 고민이 많았죠. 학생들은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자, 아까는 왜라는 고민이 가장 많았죠. 학생들은 무엇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는 친구들한테 진로 상담을 한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뭘 근본적으로 알려줘야 되냐? Who am I? 나는 누구냐? 라는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어른들, 나는 행복한가? 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세대에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나이 때 그걸 찾지 않으면 아까 40, 50대, 50, 60대 어르신들이 느꼈던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결과에 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결과에 닿고 싶나요? 아니죠. 여러분 인생 학교를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세상에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라지는 대로 사는 사람. 야, 빨리빨리 준비하고 일어나서 학교 가. 네. 그냥 오늘 내가 학교를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성적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성적표가 나오고, 그냥 이게 내 이름이 붙어있으니까 내 성적표. 사라지는 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원하는 꿈에 성공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이렇게 살았는데도 잘 됐다. 로또를 맞았을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는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냅둬. 내가 노래도 부르고, 엄마 아빠 말도 안 들어도, 엄마 아빠 말 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만족스러우면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근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은 내 환경에 대해서 순응해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아는 것에 그냥 만족하면서 안주하면서 그 방향대로 쭉 나가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자, 여기서 기준, 성공에 대한 기준은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다니고, 이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내가 행복한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30%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닿는 분들이. 자, 세 번째. 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나와서 강의 다 들어보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잘 보면 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리에 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되고 싶은 대로 노력하는 사람의 7, 80%는 정말 자기 꿈을 이룹니다. 왜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에 계속 노력을 하니까 성적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뭐 취직을 통해서 애를 쓰고 나 영어를 잘하고 싶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영어를 계속 공부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가장 성공에 이르기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이미 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명 인기 가수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인기 가수면은 나의 10년 전, 20년 전에는 뭘 하고 있었어야 돼요?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거나 어디든 열심히 오디션 보러 다니고 피나는 땀과 노력을 해야 되죠. 자, 내가 만약에 훌륭한 기업가가 됐어요. 20년, 30년 전에 뭘 해야 됐을까요? 새로운 일들에 계속 도전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하나의 조직을 꾸려가고 자금을 이끌어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에 근접한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꿈이 뭘 것 같아요? 저는 꿈이 대통령이에요. 저는 대통령인 것처럼 살아가요. 물론 그렇다고 우스대거나 잘난 체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이미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그러면 한 20년, 30년 후가 되겠죠? 그럼 내가 미래의 대통령인 내가 30대인 지금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그 정도의 내 가치를 유지시켜가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를 유지시켜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걸 찾아야겠죠.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의 설계도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꼭 메모해서 오늘 안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를 종이 한가운데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기 이름을 써요. 자기 이름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김영웅이다. 그럼 큰 종이 아니면 A4 종이도 괜찮아요. 가운데다가 김영웅 씁니다. 자, 그러면 거기 가지를 이렇게 닿아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지에 대한 가능성, 내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격가지를 써봐요. 노래도 나름 잘하는 것 같아. 나 뭐 종이접기 괜찮아. 뭐 요리도 괜찮고 공부도 잘해. 뭐 이런 것도 쓰죠. 자,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 좀 더 진하게 표시해봐요. 혜림이를 한번 죄송한데 좀 예시를 한번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혜림이는 여러 가지를 잘하는데 특히 교과목 중에 회계에 대한 가능성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자, 그럼 회계 쪽으로 가서 얘기해보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회계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또 뭐 여러 가지 또 관련 지식들이 많이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그 회계 분야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쭉쭉 이어봐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자격증 얘기 나왔으니까 자격증으로 가봅시다. 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부족한 게 뭐가 있죠?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되고 자격증 일정을 알아야 되고 주변의 여건도 도와줘야 되고 또 그동안 진행하는 동안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 재반 비용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거 써다봐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내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특히 학비 같은 게 필요하다. 자, 그럼 지금은 현실에 그게 어떻게 돼 있나? 마련이 돼 있나? 이런 식으로 나를 기준으로 해서 꿈을 찾다 보면은 나를 기준으로 한 인생의 설계도가 나와요. 내가 뭘 제일 잘하고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필요로 하고 그 필요로 하는 걸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뭐가 부족하고 또 뭐가 부족한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자세히 나오는 거죠. 이거는 어떤 분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도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건 초등학생들이 만들어 본 거예요. 재밌죠? 초등학생들이 보면은 뭐 정보, 가족, 좋아하는 것도 쓰고 또 그걸 필요로 하는 것들을 뭘 쓰고 뭐 나의 소개, 친구와 놀기 뭐 이런 친구들 사교성이 좋은가 봐요. 뭐 선생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내 안에 있는 설계도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내 안에 잘하는 게 뭔지 또 내가 남들과 경쟁을 했을 때 좀 더 행복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도 되고 중학교 때도 되고 고등학교 때도 되고 다 늦은 대학교 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의 본질과 내 안에 Y를 찾았다면 어떻게 이제 가느냐? 꿈 지도를 그립니다. 좀 있으면 이제 명절이 찾아오죠. 여러분들 명절에 그 집에 내려갈 때 시골 내려갈 때 그 자동차 가운데에다 뭐를 설치해놔요? 내비게이션을 두죠. 왜 내비게이션을 두냐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데를 딱 찍어놓고 거기까지 경로를 보기 위한 거예요. 자, 내비게이션이 있는 차는 아무리 길이 막히고 우회도로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발생을 해도 10시간, 20시간이 걸려도 차가 막혀도 어디를 가죠? 목적지에 도착하죠. 자,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뭐 공부, 성적 그런 것들을 목표에 놔도 돼요. 가깝게. 그렇지만 뭐 아까 우리 친구 얘기한 것처럼 회계사 아니면 뭐 여러분들 중에 뭐 자격증 여러 가지들을 멀리 다 목표를 놓고 이 목적지를 찍어놓은 그 경로를 만들다 보면은 여러분들 당장 내일 뭘 할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돼요. 지금 이것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직접 써야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 지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한번 방법을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커다란 종이에다가 나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변 여건들을 같이 적는 그런 방식을 택했었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하나의 꿈이 있다면 그 꿈의 1년 후의 모습, 멀게는 20년, 30년 후의 모습을 그려놓는 거예요. 자, 회계사. 좋아요. 회계사. 1년 뒤는 너무 급하다. 그렇죠? 한 10년 뒤에 회계사가 된다고 봅시다. 회계사 10년 뒤. 그러면 그 절반인 5년 차에 내가 뭘 해야 되나? 아까 자격증 얘기했죠.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겠죠. 5년 뒤면. 그때까지 자격증 못 따면은 좀 고민해봐야 돼. 그리고 5년까지 절반이 몇 년이죠? 2년 6개월이죠. 자, 그러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2년 6개월쯤에는 뭘 하고 있어야 되나? 점점 좁혀오죠? 자, 2년 6개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반하면 한 1년 3개월 정도 되겠다. 그죠? 그럼 1년쯤 지난 다음인데, 지금이 8월이죠? 그럼 내년 크리스마스에 뭘 해야겠다. 야, 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그죠?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자, 거기를 또 반을 딱 줄여봅시다. 그러면 내년 한 9점? 점점 줄여봅시다. 이번 크리스마스 점점 줄여봅시다. 이번 달. 자, 그러면 내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10년 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는 왜 사는지도 모르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방법을 알려준 다음에 진로를 찾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남들과 어떻게 경쟁했고를 알려주는 거는 의미가 없진 않지만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화려하진 않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종이 2장을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이죠. 저는 95cm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 저보다 2배 가까이 키가 크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꿈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궁금했던 부분들 그런 분들을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거는 아까 꿈 설계도를 되게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잠깐 그 설계도에 대해서 제 가능성을 좀 점쳐봤는데 너무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줄여야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가능성, 욕구, 또 꿈 이런 것들이 한데 뭉쳐서 지금 학생 본인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 중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물론 뭐 여자친구도 생길 수도 있고 자녀도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 부모님을 모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환경적인 요소들이 계속 바뀌면서 내가 우선순위를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가면서 버릴 건 버리게 되고 또 취할 건 취하게 돼요. 벌써 지금 그거를 쪼개내가지고 내쳐버리고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해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약간 어른들처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런 가능성을 다 끼고 사랑해주세요. 뭐 이게 1등이고 저게 5등이고 뭐 이게 10등이고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기회가 계속 찾아와요. 그 기회를 찾아서 나아가다 보면 보다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내게 되고 또 보다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 나의 길을 열어주게 될 거예요. 아까 꿈 설계도 하실 때 가능성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능성이라는 건 제가 잘하는 걸 뜻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거와 좋아하는 게 다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산재에 있어요. 주변에. 정말 꽃처럼 만개에 있어요. 그 꽃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대하면 나라는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의 향기가 진해지면은 내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절대 무게를 기울이거나 뭐 등한시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내 모든 것들이 소중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다리가 짧죠? 다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길 가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엄마 저 아저씨 다리 없어. 그러면은 그 가려내는 패러다임에 갇힌 사람은 야 일로 와.
너도 나쁜, 엄마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돼. 뭐 이러고. 응? 저렇게 아픈 사람, 괜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줘요. 그 친구들한테, 그 아이들한테는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그런 순수함을 가졌을 뿐인데, 기성세대들은, 또 기존의 그 시스템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가려내기 바쁜 거예요. 근데 가서 아저씨한테 인사해볼까? 아저씨 몸이 왜 불편한지 여쭤볼까? 저런 사람 많이 도와줘야 돼. 우리 친구들도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다 보면 조화롭게 공동 생활이 되는 거죠. 정말 서구 유럽처럼 복지가 그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개인의 그런 여러 가지 재능들도 소중하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제가 10살 때였어요. 10살 때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우리 영웅이 학교는 보내야 되지 않겠나? 웬일로 학교를 보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하셨고, 그때 가을이었는데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편입을 시도해 보시려고 저를 데리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목발이나 휠체어 없이 유모차에 타서 10살 나이에 유모차에 타서 학교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너무 학교가 아름다운 거예요. 나중에 처음 본 학교라는 풍경이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만나 뵙고, 오케이, 이 학생 학교 다닙시다. 금요일날 찾아갔는데 금요일날 허락을 받은 거예요. 당일날. 그래갖고 다음날 학교를 가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어요. 저는 정말 천국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서 토요일날 학교로 등교를 딱 했어요. 갔는데 쉬는 시간에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화장실 끝과 저희 교실이 제일 끝이었는데, 그 긴 복도를 가는 동안 저를 둘러싼 친구들보다 키가 작은 제가 복도 끝까지 가는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교실에서 아이들이 고개를 내밀고 저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욕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 제 몸은 사시나무 떠듯이 떨고 있었고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이게 눈물인지 이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토요일이니까 오전 수업만 끝났죠. 집에 되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울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물어봤죠. 왜 우냐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 울다가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아마 처음이나 마지막으로 부모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어머니한테 원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학교에서 정말 생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욕을 들었다. 제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어머니께서 저를 껴안고 같이 2시간 울었어요. 그날. 2시간 울면서 지칠 때까지 운 다음에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영웅이가 몸이 아픈 게 엄마 탓일까? 제가 생각했을 땐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빠 탓일까? 아버지 탓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잘생겼거든. 그래서 같이 잘생겨서 제가 또 물려받았고. 그럼 누구 탓일까 물어보시는데 누구 탓도 아닌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그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느님이 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해서 정말 같이 아파서 세상 사람들한테 좀 더 빛이 되게, 행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근데 10살의 어린 나이에 저는 그게 굉장히 바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늘 하듯이 그냥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노래를 미친 듯이 불렀거든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였어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내가 그럼 아픔들이 잊을 수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해를 했는데, 그날 오후에 이제 주일학교를 다녀오다가 제가 다쳤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오른팔이 완전히 분리되는 골절상을 입어서 학교를 하루밖에 그렇게 못 다녔어요. 그건 까마득하게 잊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중학교 시절에 학교에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외부에 손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대요. 자기는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가 너무 어렵고 이혼을 해갖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너무 어려운데 이 학교에 와서 행사할 때 와서 보니까 저렇게 작은 친구가 너무 밝게 지내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가는데 가서 얘기할 용기는 없고 꼭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어릴 때 들었던 말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그냥 내 가진 걸 아끼면서 존중하면서 사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변화하는구나.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졌던 대화의 주제 기억하세요? 주제가 뭐였죠? 내 꿈은 몇 cm일까? 이건 여러분의 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시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성적 지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도 재보지 않았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능성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센티미터로 될 수도 있고 미터, 킬로미터가 될 수도 있고 나노미터, 밀리미터, 나노미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이의 장단을 떠나서 굉장히 소중하고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3년, 5년, 10년 뒤에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아니 당장 오늘 연락을 주셔도 돼요. 울면서 전화하는 친구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웅 아저씨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진심으로 좀 우리한테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좀 저 나름대로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꿈 설계도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꿈 설계도를 저한테 적용시키면서 조금 더 제 꿈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제 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속에 느끼고 있는 나의 꿈, 나의 목표가 몇 센치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용기를 잃지 말고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는 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